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결국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데이터에서는 특히 이제 학습을 할 때, 특히 회귀 모델에서 더더욱 그러한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 모니터에 보시는 요 과소적합이나 이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과대적합이 종종 우리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과소적합이 뭔지 과대적합이 뭔지는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데이터 양을 늘린다든지 꼭 그거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데이터 양을 늘린다든지 변수의 개수를 줄인다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알고리즘을 단순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리치 회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리치 회계의 핵심은 모델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화하는데 이것을 강제로 알고리즘에서 어떤 규제라고 하는 페널티라고 하는 무언가의 이런 그 벌점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걸 부여해서 어떤 너무 강하게 학습되는 거를 좀 약하게 만들어주는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법에 세 가지가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리치 회계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 그래도 간단히 말씀드렸던 라쏘 회계가 있고 오늘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엘라스틱 넷이 있습니다. 요거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리치 회계는 L2 규제를 쓰고요. L2 뭐 정규화 또는 규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라쏘는 L1을 씁니다. 그리고 엘라스틱넷은 오늘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얘네들을 동시에 두 개 다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최근에는 리치나 라쏘 하나만 쓰기보다는 저 엘라스틱넷이라고 하는 더 정교한 알고리즘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L2 규제는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모델의 어, 모든 변수를 모든 변수를 약간 규제를 주는 겁니다. 뒤에서 제가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제가 그래서 얘는 이 L2 규제 즉 리치 회기를 쓰시게 되면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메커니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결국은 어떤 특정 변수들이 몇몇 개가 결국은 과대적합을 하는 문제, 즉 우리가 학습을 너무 과하게 하는 문제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변수들을 규제할 때 쓰는 건데요. 얘는 그래서 모든 변수를 규제하니까 어떤 게 장점이 있냐면 지난 시간에 강조를 여러 번 들었었는데 다중공성성이 있는 네, 이 변수들을 있는 경우라도 얘네들이 여러 개 있더라도 다중공성성 있는 변수가 대부분의 변수를 다 힘을 빼주는 거기 때문에 다중공성성 있는 변수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예,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미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색깔을 좀 바꿔드릴게요. L1 규제를 쓰는 오늘 또 말씀을 더 정확하게 드릴 이 라쏘 회계는요. 그게 아니고요.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냐면 특정 변수를 특정 변수 그게 몇 개가 되던 특정 변수 보통 뭐 한 개라고 치면 그 특정 변수 한 개를 아예 빼버릴 수가 있습니다. 생략시킵니다. 그래서 얘를 제가 지난 시간에 변수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변수 선택이 어떤 변수를 고른다기보다는 뺄 변수를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수가 많은데 하나 정도 또는 두 개 정도 특정 변수를 빼야 되는데 제가 어떤 변수를 뺄지에 대한 이론적인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사회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처음 발견하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떤 특정 변수를 수학적인 알고리즘에 기인해서 어쨌든 뺀다고 한다면 그때 쓰는 게 바로 오늘 조금 더 말씀드릴 라쏘 핵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다중공선성이 있는 변수에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외에 다른 게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범위 내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다중 공선성이 있는 저 변수. 그러니까 다중 공선성이 뭐냐면 변수 간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X 변수 간에.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뭐 흡연 양, 흡연 시간 이런 거는 흡연이라고 하는 공통된 우리가 그 도즈 흡연의 어떤 이런 용량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흡연 시간이 길던, 흡연의 양이 길던, 많던, 어쨌든 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같은 의미를 가진 변수가 들어가면 흡연이라는 게 뻥튀기 되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다중공론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변수인 경우에 낫소를 쓰면 절대 안 되겠죠. 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공론성이 있는 변수에는 낫소를 쓰면 안 됩니다. 왜? 그 중에 한 개 변수가 빠지게 되는데 한두 개가 뭐가 빠질지 어떻게 알아요? 다중공존성이 있는 변수가 안 빠지고 엉뚱한 변수가 빠질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모든 변수의 힘을 빼주는 L2 규제인 리치 리그레션, 리치 회귀를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뒤에서 좀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게 람다라고 하는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수학적으로 정교와 정확도라고 해놓는 그러니까 여기는 훈련 정확도고요. 훈련에 대한 거 말고 좀 깨져 있는데 수식이 정교와 정확도 앞에 있는 요 람다라고 하는 게 결국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하이퍼 파라미터 그러니까 얘네들을 조정하면서 모델을 어, 모델을 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정적인 얘는 설정하는 버튼인 겁니다. 즉, 이 숫자를 높이고 줄이고 하는 게 결국 저 수학식에서의 알고리즘, 즉, 이 모델에서의 결과를 바꾸는 핵심적인 기능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 우리나라 말로 했으면 아마 뭐 결정적인 버튼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텐데, 영어에서는 그거를 파라미터라는 게 조절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다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튜닝 파라미터. 그러니까 뭘 바꿔줘야 되는 결정적인 무언가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쓰는 게 저 람다다라는 거 정도는 아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뭐 계산 문제나 수식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람다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요 파라미터인 람다를 조절하면서 람다가 많아지면 결국은 학습 오차가 높아지고요. 그래서 결국 이게 좀 정확해집니다. 대신에 정확도는 높아지지만 우리가 정확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게 많아지면 규제 강도가 세지니까 이걸 과대적합을 굉장히 크게 억제합니다. 과대적합을 억제하기 때문에 단순해져요. 네, 람다가 커지면. 이 수치를 우리가 나중에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모델에서. 나중에 한번 실습할 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람다 값을 너무 적게 주면, 그러니까 람다는 벌점인 거예요. 여러분들. 벌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어떤 뭐 벌점을 너무 크게 주면, 그럼 여러분들은 브레이크가 걸릴 거 아니에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대신에 행동은 통제가 되겠죠. 반대로 제가 벌점을 너무 안 주면 여러분들의 자유도는 높아지지만 예, 또 이런 결심은 또 안 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한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동기가. 그래야 이 어려운 또 수험 생활을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우리가 트레이드 오프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밸런스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람다의 어쨌든 하이퍼퍼렌트는 규제의 강도인 하나만 더 써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는 규제의 강도죠. 그 규제가 결국 벌점이었어요. 벌점. 우리나라 말로 벌점, 페널티. 네, 페널티. 자, 이거죠. 예.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을 만들면, 그러니까 이게 아직 지금 제가 어떤 설명을 해도 아마 와닿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습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텍스트로만 접하게 되면, 모델링이 뭔지, 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모델을 만들었을 때 어떤 그것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코딩을 하지만 실제로는 수학식으로 이루어진 것들이거든요. 그 수학식에서 나머지는 다 동일한 상황에서 요 하이퍼 파라미터인 람다를 어떻게 변화시키냐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이 완전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하이퍼 파라미터고
규제를 어떻게 얼만큼 줄 것이냐에 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이어스, 편향하고요, 베리언스, 분산간의 이렇게 균형을 찾게 해주는 적정한 균형을 찾게 해줍니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요 그림을 통해서 좀 이게 지난 시간에 요걸 좀 짧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게 뭐냐 하면, 어, 이거를 좀 되게 쉽게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어, 이건 이제 이 가중치 계수가 어떻게 이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이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잠깐만요. 이걸로 설명 안 하고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잠깐만요. 요거 하나로만 설명드릴게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건 그러니까 그림 문제는 안 나옵니다. 참고로 또 팁을 많이 드립니다. 그림 문제는 안 낼게요. 다만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내용이 좀 어려우면 이렇게 그래프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 베타 값에서 베타 해지라고 하는 건 우리 추정값이에요. 정확한 추정값.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꽃갈모자 하나 씌워 놓는 거는 그러니까 베타라는 건 우리가 뭘 예측하는 값을 얘기합니다. 예측하는 값이고 예측하는 값이 실제 값하고 똑같지 않기 때문에 해지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뭐 별건 아닌데 어쨌든 여기서부터 규제를 어떻게 주면 줄수록 이렇게 이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반원 모양으로 찌그러진 반원 모양으로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는데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이걸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가면서 여기 이제 변수거든요. 이 안에 여기 닿는 순간 변수의 페널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변수를 페널티를 줄 때, 자, 리치웨기는 모든 페널티에게 다 골고루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둥근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공평하니까. 모두 다 공평하게 주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마른 목골이 퍼지더라도 예, 특정 어느 거 하나에 닿는 게 아니라 닿는 순간 여러 면에 닿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라쏘에게는 그게 아니라 변수 하나만도 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만의 절대값에 우리가 규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만 해도 우리가 규제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면 마른 목골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반원이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 어떤 지점에 닿게 됩니다. 하나라도 닿게 됩니다. 그 닿는 게 얘처럼 골고루 닿는 게 아니라 뾰족한데 하나만 닿아요. 그래서 얘는 변수가 하나라도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 두 개가 딱 닿게 돼요. 어느 순간. 결정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걸 그냥 그림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라쏘는 하나를 마른 목골의 요 지금 꼭대기, 요거를 찾는, 즉, 빼야 될 변수 하나를 찾을 때 얘를 쓰는 거고요. 리지는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동일하잖아요. 원을 그리게 되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 커져가면서 줄여주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반원을 그렸을 때 뭐 제약이라고 하는 어쨌든 규제라고 하는 게 공평하게 이렇게 진행된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요 슬라이드는 편하게 보셔도 됩니다. 경계선을 찾아가는 건데 보도라인이 어떤 특정 변수에 닿는 게 아니라 골고루 닿더라. 편하게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도 말씀을 여기 드렸는데 여기 좀 중요한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번 특히 그 잠깐만요. 예, 이번 특히 그 라쏘랑 이 리치 그 다음에 엘라스틱 넷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델링 지금 첫 모델링이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중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잠깐만요. 네. 자, 이거는 지금 새로 이제 두 번째로 배우실 라쏘 회기는 새로는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을 지난 시간에 간단히 드렸던 라쏘 회기는 이제 또 다른 정교화 기법, 두 번째 기법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리치가 하나 있고요. 라쏘가 두 번째 있고 오늘 이제 새롭게 정말 새롭게 말씀드린 엘라스틱 넷까지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겁니다. 네, 요세 개 이름도 좀 잘 알아두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제가 잠깐만요.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만약 이런 경우에 LIDG를 다 쓰기가 좀 어렵다. 내가 지금 스펠링이 너무나 자신이 없다. 왜냐하면 긴장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리치라고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라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럴 때는 라쏘라고 정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네. 제일 마지막 거는 엘라스틱 우리가 엘라스틱이에요. 탄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샴푸 이름에 렐라스틴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엘라스틴이라고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라스틱입니다. 탄력 있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넷까지 같이 써주셔야 돼요. 원래 이름이 엘라스틴 넷이니까. 그렇게 꼭 체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얘는 좀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한마디로 자,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자, 회귀 모델의 가중치, 그러니까 회귀 개수, 가중치, 베타 값이죠. 베타 값에 우리가 자, 요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제곱이 아니라 절대값의 합이에요. 절대값의 합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겁니다. 절대값의 합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L1 규제 또 L1 페널티 또는 L1 정규화 같은 말이거든요. 네, L1 정규화라고 써드릴게요. 그래서 얘는 L1 정규화라고 합니다. 리치를 L2 정규화라고 한다면 라쏘는 L1 정규화라고 합니다. 자, 얘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핵심만 좀 말씀드릴게요.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 얘는 아예 개수값을 특정 개수값을 0에 가깝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예. 따라서 결과적으로 자동으로 불필요한 변수를 제공할 수 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 변수 선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부분들 잘 정리해 주세요. 참고로 우리가 자꾸자꾸 팁을 많이 드리는데 자, 이게 어떤 용어를 설명할 때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지금 주어주고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지금 질문이 있고 아니면 지금 아예 문제에서 예를 들면 다음 중 뭐 이러이러이러한 모델을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로 제가 만약에 L1 정규화가 무엇인가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문제는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잘 포인트를 잘 정해서 체크 좀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딸딸 외우기보다는 자 그래서 예, 과적합을 결국은 특정 이 변수를 하나 아주 자동으로 제거를 해서 결국 과적합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결국 과적합이 발생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너무 과하게 학습이 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어떻게 해서 너무 과하게 학습이 됐냐면 결정적으로 너무 영향력을 발휘하는 회귀계수가 높은 변수가 하나나 뭐 하나 둘 정도 아주 소수의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수를 얘는 결국 그 영향력을 0으로 만들어서 제거해 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과적합을 줄이는 거예요. 모두를 다 줄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자 그래서 이 지금 L1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바로 0이 되는 개수가 발생할 수 있다. 0이 되는 파라미터가 발생할 수 있다. 요 내용입니다. 즉 0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특정 변수를. 자, 0이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자, 0이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영향력이 0이라는 거는 이 변수가 자, 이게 0이라는 게 지금 영향력이 0이라는 거예요. 페널티를 줘서 얘 능력을 다 뺏어버리면 얘는 소위 어떻게 되냐면
예측에 더 이상 작용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벌점을 줬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학생으로 치면 여러분들의 총 학점보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벌점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출석,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점수가 다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막 벌점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예를 들면 그 학생이 아예 0이 돼버리면 점수가 그 이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즉 더 이상 이거는 의미가 없는 변수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예측에 작용하지 않으니까 얘를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변수를 스스로 제외시키는 거죠. 불필요한 변수를 스스로라기보다 뭐라 할까요? 자동으로 제거하는 게 낫겠네요. 자동적으로 제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냥 녹화 시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다음 중 라쏘 회귀 모델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을 똘똘똘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반대로 제가 만약 다음 보기에서 이게 해당되는 모델을 고르시오. 뭐 변수의 0을 뭐 파라미터가 0으로 만들어주는 변수이고 결국 이것은 불필요한 변수를 자동적으로 제거하는 알고리즘이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줘서 차이점을 잘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좀 쓸데없는 말씀 좀 드려서 죄송한데 왜냐하면 제 시험이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그게 객관식으로 나오잖아요. 생각보다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내용으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꼬아내진 않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비교하는 문제 내는 게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제 말은 포인트를 줘서 정확하게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핵심적인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기서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라쏘를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변수 간에 다중 공선성이 생기는 경우.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 경우. 있는 경우. 예. 왜냐하면 다중 공선성은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 배운 요거에 좀 수준 높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수준 높은 알고리즘인데 다중공선성은 상관 매트릭스라고 하는 표를 통해서 통계 실습 때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이렇게 매트릭스 표 형태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상관 계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돌리기 전에 보통은 이런 모델을 만들기 전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있는지를 먼저 보고해요. 통상적으로. 보고했을 때 만약에 다중공통성이 있는 거를 이미 그 상관 분석을 통해서 알고 있다면 라쏘를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라쏘를 쓰게 되면 어떤 변수, 특정 변수 하나가 빠질 수가 있는데 그게 다중공통성 있는 변수가 아니라 다른 게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수학적인 어떤 그런 계산을 통해서 자동으로 지금 빼는 거기 때문에 불필요한 변수가 빠져야지 중요한 변수가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중공선성이 있다면 그 다중공선성이 있는 변수 걔를 반드시 빼줘야 되는데 라쏘를 쓰게 되면 걔가 아니라 다른 변수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중공선성이 있는 경우에는 얘를 쓰면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차라리 리치 리그레션을 쓰셔야 됩니다. 이것도 같이 써드릴게요. 자, 이 경우에는 차라리라고 제가 같이 써드릴게요. 차라리 예, 리, 리치 리그레션 쓰셔야 돼요. 리치 회계를. 왜냐하면 리치 회계는 모두 다 줄여주는 거잖아요. 모든 변수를.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특별히 빠지진 않아요. 예, 오히려 다중공선성이 있는 변수에 힘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리치 회계를 쓰셔야 된다. 중요한 부분, 지금 하는 거 별표 3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마우스가 잘 안 보이네. 별표 3개. 별표 3개짜리.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리치 리그레션을 쓸지
그러니까 리지 회귀를 쓸지 아니면 라쏘 회귀를 쓸지를 우리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거는 인간이 선택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여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어떤 규제 제약에 있어서 이 반원이 넓어지면 넓어지고 딱 닿는 순간 걔가 페널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하나의 변수, 특정 변수가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림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네, 자, 제약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네, 그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복수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면 이게 지금 요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복수 차원에서 얘기해주면 결과적으로는 음, 다중공선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 이 저기 뭐냐 라쏘를 쓰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하실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제가 표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엘라스틱 넷 하기 전에 자, 1번 모델의 리지, 2번 모델의 라쏘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표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공부하셔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절반은 지금 설명이 다 돼요. 그래서 예, 리지는 L2 규제, 라쏘는 L1 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정확한 이름은 정규화라고 합니다. Norm Regularization. 예, 우리나라 말로는 정규화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변수 선택이 얘는 불가능하지만 라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름모꼴로 이렇게 탁 닫기 때문에 제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얘는 변수 선택이 가능하고요. 자, 얘는 미분을 통해서 최적 솔루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 미분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미분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지금 이런 회계식이 미분이에요, 사실은. y가 만약에 설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설사. 설사에 대한 예를 들면 값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값은 커지면 설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밥을 오늘 설사를 했어요, 갑자기. 그러면 어제 제가 먹은 게 원인일 거 아니에요. 그 어제 뭘 먹었냐를 보는 거예요. X1, X2, X3로. 그 회계분석은 똑같습니다. 이게 미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면 X2, X3를 똑같은 예를 들면 얘가 물이에요. 2번은 맥주예요. 술이에요. 3번은 김밥이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가중치를 똑같이 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설사의 변화. 미분이라는 건 그 미세한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어제 제가 물을 3잔 먹었어요. 맥주는 2잔 먹었어요. 김밥은 3줄 먹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식에서 그대로 물을 4잔으로 늘릴 수 있잖아요. 4잔으로 늘렸을 때 y가 변하잖아요. 이게 미분이에요. y가 변했는데 설사가 40에서 45로 변했어요. 미미해요. 그러면 얘는 범인이 아니에요. 맥주를 2잔에서 3잔으로 늘려봤어요. 그랬더니 설사가 한 43으로 40에 43으로 늘었어요. 3만큼 늘었어요. 얘도 범인이 아닌 것 같아요. 김밥을 3줄에서 한 줄 더 먹어서 4줄로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설사가 40에서 90으로 바뀌었어요. 수치가. 높으면 설사 위험해요. 그러면 얘가 범인인 거예요. 김밥이. 그렇게 찾아가는 게 미분인데요. 얘는 미분을 통해서 다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미분을 통해서 이런 최적의 식을 구할 수가 있다면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얘는 그 다음에 네, 그냥 우리가 특별히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를 빼는 거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뭘 빼고 뭘 넣고 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얘는 특별한 솔루션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 여기 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은 상황, 즉 다중공선성. 예, 요게 얘기하는 게 다중공선성이거든요. 멀티코 리니어리티. 예, 요럴 때도 쓸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절대 쓰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중공선성에 쓰면 안 된다.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예, 그것만 꼭 체크를 좀 해주십시오.
자, 한마디로 영향력이 큰 변수는 더 크게, 작은 변수 더 작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고요. 얘는 아예 하나를 빼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두 모델의 알고리즘의 비교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너무 길게 했다. 엘라스틱넷입니다. 이제 두 슬라이드하고 마칠 거예요, 저는. 자, 엘라스틱넷은 지금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리치 리그레션을 배웠잖아요. 그다음에 라sso 리그레션을 배웠잖아요. 각각 우리가 리치에서의 L2 정규화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모두 다 힘을 빼는 거, 모든 변수, 페널티라고 할게요, 그냥. 라쏘는 L1 규제였고, 얘는 특정 변수를 하나 뺄 수 있었죠. 그래서 이거 변수 선택이라고 표현했죠. 뺄 변수를. 예. 자, 그런 거죠. 자, 얘는 뭐냐 하면 두 개의 장점을 다 결합한 겁니다. 자, 리치 회귀와 라쏘 회귀의 장점을 다 결합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L1 페널티랑 L2 페널티를 동시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을 다 결합했다는 건 뭐냐 하면 L1도 넣고요. L2도 넣는 거예요. 알고리즘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L2 변수에서 변수들을 모두 다 힘을 빼주면서 자동적으로 정말 나쁜 변수도 하나 찾아서 같이 빼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 한마디로 다중공존성이 높아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있어도 사용 가능. 소위 무적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예요. 셋 중에서는.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 많이 쓰냐면 지금 내용 좀 편히 들으세요. 어쩔 때 많이 쓰냐면 유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유전자 배열이 되게 많아요. 되게 길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좀 단순하게 뭔가 유전자 몇 개를 빼줘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라쏘 얘기를 넣게 되면 중요 유전자가 빠질 수가 있으니까 L1 규제와 L2 규제를 같이 우리가 적용한 엘라스틱 넷을 그냥 이용해서 이 복잡한 변수 간의 관계를 유전자의 관계를 계산할 때 많이 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해석도 좀 쉽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